샬롬, 역행자 16번째. 전 지역의 수거일이 특정 요일에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파트도 단지별로 수거 요일이 다르다. 쓰레기 수거업체나 재활용업체도 한정된 차량과 인원으로 전체를 커버해야 하므로 반드시 요일을 나눠서 수거할 것이다. 특정 요일에 치우쳐 있더라도 수거 요일은 다른 여러 단지를 조합해서 운영하면 그만이다. 동선이 약간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수거업체 역시 최적의 동선을 고려해서 수거할 테니 당신이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월 200만 원만 벌리면 어떻게 하나요? 레벨업이라 생각하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레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했다. 로또를 원한다면 이 책을 쓰레기통에 넣고 복권방에 가라. 외곽에 살아야 하나요? 나는 비즈니스 경험을 위해 6개월만이라도 외곽에서 일을 하며 레벨업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곽 단지 근처에 살면서 자주 가다 보면 쓰레기 수거 대행 외에도 다른 사업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역행자를 출판하고 4개월이 지났을 때쯤 양평 집에 갔는데 누군가 전단을 붙여놨다. 보통 양평 전원주택에 전단을 붙이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 뭔 정신 나간 놈이 수지 타산 안 맞게 시골에 이런 걸 붙였어 라고 투덜대며 떼어냈다. 그런데 전단을 보자 입이 떡 벌어졌다. 전단에 분리수거 대행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주에만 2개의 또 다른 업체가 전단을 붙였다. 그렇다. 이 책을 본 몇몇 사람들이 분리수거 대행을 실제로 실행한 것이다. 뭔가 오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들의 레벨은 낮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성공할 거라 기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책을 보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빠르게 레벨업을 할 것이고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4가지 아이템 말고도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다. 이 아이템들은 최근에 내가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 중 일부를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해 본 것뿐이다. 늘 이렇게 기회를 찾는 습관을 붙이면 반드시 좋은 아이템 몇 개는 잡아내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두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든 사업 아이템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도록 하자. 아마 당신은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체성 만들기 부분에서 다루었으니 다시 들춰보자. 이제까지 말한 것은 예시다.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업 아이템을 잡아내는지, 또 그렇게 아이템을 떠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화할지를 대략 제시했을 뿐이다. 또 앞에 예시들은 건강한 몸 하나만 갖고 사업을 꾸리는 방법만 다룬 것이다. 당신이 만약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프로그래밍 또는 제도 능력 등을 갖고 있다면 이야기는 훨씬 쉬워진다. 내 경우에도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3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별 상담, 온라인 마케팅, 전자책 출판이다. 각각 전문성과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제까지 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한 케이스다. 초반에 고생을 좀 하더라도 당신의 아이템이 정말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면 시장은 반드시 금세 화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숙지하고 레벨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레벨업이 원인이고 부가 결과다. 만약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남 탓, 사회 탓을 하지 마라. 무조건 당신의 레벨 문제다. 역행자 7단계 모델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밟아 나가며 레벨업을 해야 한다. 앞선 아이템으로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가? 독자들을 위해 이번 확장판에서만 특별히 다른 예와 내가 사업을 성공시킨 과정을 공유하겠다. 우리 회사의 구성원 대다수가 내 영상을 보고 입사했다. 그런데 그중 미연이라는 경력직 디자이너는
나를 전혀 모른 채 입사했다. 미연은 가끔 외주를 맡기곤 했는데 어느 날 외주 회사와 이야기하던 중 이상한 마케팅이면 자청님 회사 아닌가요? 원래 가격은 90만 원인데 무료로 해드릴게요. 제가 자청님 덕분에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 보답이에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같은 주에 영상 촬영과 편집을 위해 외주 업체를 불렀는데 이 담당자도 우연히 내 무자본 창업에 수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간당 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감사 표시라며 촬영비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어떻게 무자본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공식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다. 무자본 창업 7단계 공식. 첫째, 종목 하나를 고르기. 둘째, 혼자 시도해보고 배우기. 셋째, 수련 및 무료로 대행하기. 넷째, 역행자 7단계 한 바퀴 돌리기. 뇌 자동화. 다섯 번째, 본질 업그레이드 하기. 여섯 번째, 마케팅 하기. 일곱 번째, 사람 뽑기 및 자동화. 뭘 할지 모르겠다면 금홍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아라. 수백 수천 개의 일이 있다. 이 종목 중에 흥미가 생기는 것을 하나 골라라. 영상 편집을 종목으로 골랐다고 가정해보자. 종목 하나 고르기. 영상 편집을 고른다. 이 혼자 시도해 보고 배우기. 영상 편집을 독학으로 하다가 학원이나 온라인 클래스를 등록한다. 여기서 기본 전제는 뇌 자동화, 투투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지능을 높여놓고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 뇌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학습이 느릴 수밖에 없다. 수련 및 무료로 대행하기. 허술한 기술을 팔 수 없으니 지인 것을 무료로 대행하거나 스스로 유튜브를 운영하며 연습해본다. 만약 내가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액 환불 제도를 도입하라. 역행자 7단계 한 바퀴 돌리기. 뇌 자동화. 끊임없이 자의식을 해체하고 지능을 올린다. 역행자 7단계를 반복해서 레벨업 한다. 본질 업그레이드 하기. 영상 편집을 반복하다 보면 기본적인 편집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남들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반복 작업이 아닌 본질을 업그레이드 하자. 어떤 유튜브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은지 보면서 분석 공부한다. 영상 편집은 어떻게 했는지,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계속 연구한다. 가로막힐 때마다 자의식을 해체한다. 페이가 오르지 않은 채 단순 편집만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편집자들도 많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들과 다르게 계속 책을 읽어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다른 영상 편집자와는 달리 유튜버에게 썸네일 혹은 영상 제목에 대해 조언해보자.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점점 쌓일 것이다. 마케팅하기. 본질이 업그레이드 됐다면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라. 책 모임, 온라인 클래스 등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을 만나라. 이를 통해 문의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마케팅에 따라 과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제 가격을 점차 높여 나가자. 사람 뽑기 및 자동화. 이제 더는 가격을 높여서 안 되는 상황에 이른다. 함께 일할 직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사 공부를 하며 직원을 늘려 나가자. 영상 편집뿐 아니라 SNS 광고 대행, 광고 영상 촬영, 촬영 및 편집 기획까지 올인원 패키지 상품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확장하면 점차 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 공식을 활용해 내가 무자본 성공한 아트라상 이상한 마케팅 2가지 사업을 설명하겠다. 첫째, 종목 하나 고르기. 2010년 온라인으로 이별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2. 혼자 시도해보고 배우기. 남녀 심리를 분석한 채 30여 권을 읽었다. 마케팅과 사업에 대한 책도 20여 권 읽었다. 동업자 지한이는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독학으로 익혔다.
3번 수련 및 무료로 대행하기. 초기에 지인들을 무료로 상담하며 사례를 모았다. 홈페이지 오픈 후에는 가격을 19,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전액 환불 제도를 도입했다. 4번째 역행자 7단계 한 바퀴 돌리기 뇌 자동화. 초기에는 끊임없이 심리학 상담학 관련 책을 읽었다. 상담 관련자 중 책을 읽은 사람이 적을 거라 예상했고 책을 계속 읽으면 최고가 될 거라 확신했다. 5째 본질 업그레이드하기. 글쓰기를 놓지 않고 계속하며 논리력과 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다. 나아가 심리학, 상담학을 계속 공부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니 경험치와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5년간 국내 최고의 이별 상담 전문가가 되었다. 책을 꾸준히 읽으며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손쉽게 선점할 수 있었다. 6째 마케팅하기. 초기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마케팅을 통해 돈 들이지 않는 마케팅으로 사람을 끌어모았다. 이후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다니며 여러 마케팅 기술을 습득했다. 월 순수익 5천만 원을 돌파한 후부터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 외주를 맡기기도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연구했다. 7번째 사람 뽑기와 자동화. 이별 상담은 시간당 19,000원에서 시작했지만 수요가 많아져 점차 가격을 높였다.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점차 높였고 인기가 너무 많아져 한 달 넘게 기다려야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시간당 50에서 90만원까지 가격이 높아졌다. 이때 점차 상담사를 늘리고 교육하며 시스템을 갖췄다. 초기엔 상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퀄리티 유지가 불안하고 내 순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사업 관련 책을 읽으니 남에게 일을 위임하지 못하는 건 역시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상담사를 고용하며 점차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회사는 완벽히 자동화되었다. 내 순수익은 훨씬 높아지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별 상담 사업인 아트라상 성공 이후 32살 때 마케팅 사업을 무자본으로 시작했다. 당시 마케팅에 대해선 잘 몰라서 아트라상을 성공시킨 블로그 마케팅 단 하나로 시작했다. 똑같은 공식으로 초기에 무료 및 전액 환불제를 실시했고 끊임없이 마케팅 공부를 하며 본질을 끌어올렸다. 유튜브와 SNS 마케팅을 진행했고 이후 과수요가 발생해 직원들을 뽑게 되었다. 지금은 직원 100여 명 규모의 회사가 되었다. 별거 없어 보이지 않는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7단계 역행지 모델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다.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보통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7단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뇌 최적화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책을 읽지 않을 수 있고 자의식 해체가 되지 않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일 수 있다.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특별한 사고를 할 수 없고 평범함을 실패로 낳는다. 글로만 슬슬 읽으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만만하지 않다. 단기적 성과에 목매기보다 역행자 7단계를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레벨업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실패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레벨업에 있을 것이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자청, 너는 첫 책의 판매 1등 작가가 되고 40만 부나 팔았던 거 전제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타고난 거지. 역행자 7단계를 해서 된 게 아니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역행자를 출간하기까지 겪은 시행착오를 들려줘야겠다. 역행자는 2022년에 출간되었지만 2011에서 2019년 총 8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나는 무수히 많은 글을 썼다. 나는 매일 10시간씩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객에게 상담글을 써줬다. 고객이 고민을 쓰면 나는 이에 대해 A4 용지 5페이지에 걸쳐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루 평균 5명을 상대하며 20페이지 분량의 글을 작성했다. 나는 블로그 마케팅을 8년간 하며 글을 썼다. 글로 고객을 유치해야 했기에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을까를 고민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때 수백 개의 글을 완성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별 상담에서 핵심은 상대에게 한 문장을 보내고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다. 상대에게 어떤 문자를 보낼지 매일 3시간씩 고민했다. 몇 년이나 카피라이팅을 한 것이다. 내가 쓴 글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읽힐지 수없이 상상하고 고민했다. 2019년 초 나는 전자책 남녀의 본능과 감정 제외의 원리를 작성했다. 초고를 출판사 10군데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지금 생각하면 출판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증거 없이 어그로성 글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 시행착오를 한 것이다. 나는 그 글을 거부해. 그럼 너희가 매달리게 해줄게 라고 생각했다. 자의식 해체가 덜 되었던 것 같다. 이후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 유튜브에서 추천한 책이 모두 대박나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200군데가 넘는 출판사들에서 책을 출간하자고 요청해 왔다. 이전에 내가 제안한 10곳에서도 모두 연락이 왔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것이다. 역행자를 출간하기 전 나는 4권의 전자책을 더 집필했다. 나는 전자책 총 6권을 집필한 셈이다. 남녀의 본능과 감정, 재회의 원리, 초사고 글쓰기, 유튜브 알고리즘의 탭댄스, 자청의 무자본 장어, 인간을 분석하는 6가지 도구, 이 6권으로 한 달에 자동 수익 1억 원을 번다. 글쓰기에서 아마추어를 뛰어넘어 프로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블로그에 3년간 100편이 넘는 글을 작성했다. 대중들은 역행자가 내 첫 책이라고 생각하며 운이 좋았거나 마케팅을 잘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내 내면의 정체성은 신인 작가가 아니었다. 나는 2009년부터 꾸준히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누구보다 많은 글을 썼다. 앞서 말했듯 실패와 경험을 겪어야만 레벨업할 수 있다. 역행자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거듭한 끝에 출간한 결과물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좋은 결과물을 내며 운이 좋았네, 재능이 있나봐 라며 자의식 방어를 시작한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의식 해체를 해야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자의식뿐 아니라 무의식, 유전자까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역행자가 될 수 있고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독자 후기, 역행자로 인생 역행한 사람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최민혁, 안녕하세요. 제가 지하철에서부터 봤는데요. 책 읽으시는 게 멋있어서요. 혹시 연락 좀 알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헬스장에 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뛰어와 물었다. 말도 안 돼. 여자가 나한테 번호를 물어본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2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에게 번호를 줘본 적 없다. 빼빼 마른 멸치인데다 못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 2번이나 벌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마도 9개월 전에 내린 선택이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것 같다. 1년 전쯤 나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시간 개념 없이 방구석에서 SNS나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밥도 잘 먹지 않았다.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60kg까지 빠졌다.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났다. 현실의 참혹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삶은 내가 어릴 때 상상하던 인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또 잘하는 것도 없었다. 날 불러주는 곳도 없었다. 말 그대로 막장 인생으로 치닫고 있었다. SNS에서는 수많은 친구들의 취업 성공담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동네 친한 친구들은 차를 사기 시작했다. 부러웠다. 이때부터 엄청난 열등감이 생겼고 내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나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있음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었다. 그렇게 병서처럼 방 구석에서 휴대전화만 하던 어느 날 한 동영상을 보게 됐다. 동기부여 영상이었는데 한 문장이 뇌리에 꽂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 문장은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안에서 변화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넌 아직 26살밖에 안 됐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더는 이렇게 살기 싫어.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속 절규들이 쏟아졌다. 나도 바꾸고 싶었다. 달라지고 싶었다.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좋은 차를 끌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면의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길 며칠 결국 승자가 나타났다. 변화라는 깃발을 든 내면의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갑자기 내 가슴에 깃발을 꽂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게 외치기 시작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그렇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구글에 무작정 부자가 되는 방법을 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독서를 한다길래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책을 골라 결제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이었다. 다음날 새벽 책이 도착했는데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내 일생은 180도 달라졌다. 책을 읽고 난 후 하루하루가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휴대에 전화를 했다면 그날 이후로는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 오전 시간 내내 유튜브만 보던 있던 나는 이때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또 정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고 군대에서 했던 헬스를 다시 시작했다. 특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교 모임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던 내가 직접 앱을 설치해 독서 모임에 나가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책 한 권에서부터 일어난 일이다. 말이 되는가? 누군가는 사기 아니냐고 할 것 같다. 이 책이 바로 역행자다. 출간한 지 1년이 된 지금도 베스트셀러다. 책의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역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목이 역행자다.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동안 책 내용에 매료되어 있었다.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열정이 불타올랐다. 저자의 인생도 나처럼 맞짱이었지만 책을 읽고 나서부터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사회 부적응자였다가 외제차를 탈 정도의 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저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가 똑똑해져야 하니 자신처럼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했다. 그러면 뇌가 근육처럼 강화된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군말 없이 9개월간 따라했다. 그리고 글쓰기와 함께 거의 9개월간 8, 90권의 책을 읽었다. 대부분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고 나름 책도 많이 샀다. 책에서 운동을 해야 뇌가 강화된다고 하길래 여시 군말 없이 따랐다. 9개월간 운동을 하며 몸도 많이 달라졌다. 유전자의 오작용을 이겨내기 위해 내성적인 성격을 이겨내려 독서 모임에 나갔다. 그런데 한 여성분이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내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또 최근에는 쇼츠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유전자 오작동을 이겨내고 틱톡에 영상을 3개 정도 올렸다. 그런데 영상 하나가 대박났다. 올린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65만이 넘었고 좋아요가 2만 개가 넘었다. 또 나머지 2개도 조회수가 각각 20만이 넘었다. 하길 잘했다. 누군가는 별것도 아닌 걸로 자랑질이네 라고 할지 모르겠다. 나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다. 책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뿐이다. 이 모든 일들은 책을 읽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일어났다. 방구석에서 휴대전화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 나도 믿기지 않는다. 물론 내가 그 당시에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큰 도움이 된 건 확실하다. 하지만 좋은 타이밍에 역행자를 읽게 된 것이 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만약 당시에 역행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나는 다시 불을 끄고 방구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었던 건 책 내용이 좋았을 뿐 아니라 저자의 인생이 내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한참 멀었다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직접 노력하여 만들어낸 변화들이 일상 속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마케팅 공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처럼 달라질 수 있다. 한 번만 시도해봐라. 그 한 번이 나처럼 삶을 180도 바꿔줄지도 모른다. 역행자 속 오목 이론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좋은 수, 신의 한 수를 딱 한 번만 두면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 저는 3번이나 온라인 창업에 실패했는데 이후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역행자를 읽고 이를 계기로 미루기 위로 했던 쇼폰 모임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총 9만 명의 팔로워 채널을 운영하는 쇼폰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강민희. 사람들은 50이 넘으면 이미 운명대로 산 건데 무슨 운명이 벗어난다는 말이냐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난 20년 넘게 직장생활하며 정년퇴직까지 시간만 보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행자라는 희한한 자기계발서를 읽은 후 나는 곧바로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날 이후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대신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쓴다. 4월 초에 역행자 챌린저에 참여해 자청 작가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 책은 내 인생을 바꾼 방아쇠 같은 자기계발서다. 변지선. 역행자를 읽은 지 겨우 2달이 지났다.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거스를 뿐. 나는 파리에서 워킹홀 리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블로그에 안내글을 올렸는데 여행객들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할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다. 그때마다 본능을 역행하는 사고를 가지고 역행자의 7단계를 거듭할 것이다. 이제적. 군대에서 처음 이 책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튀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 오목이론과 투투 전략으로 인생을 바꿔나갈 때쯤 자청의 유튜브 콘텐츠를 열었다. 책을 읽기 전에 나였다면 분명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쉬운 것이다. 역행자의 말대로 최선을 다해 도전했고 기획 1등을 했다. 나에게 갑자기 수많은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나는 세상의 유혹들 사이에 우뚝 서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역행자다. 경단녀가 된 자객감이란 아기를 돌보던 사람이 퇴근한 남편에게 신세 한탄을 쏟아내 언제든 다툴 준비가 됐던 가정이 역행자 한 권으로 매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 나는 정체성을 해체하고 15개의 사업 아이템을 세웠습니다. 더 강해진 저는 몇 년 후 자청님 핸드폰에 알람을 남길 수 있겠지요. 자청님께 1,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지연. 역행자는 버그다. 이 책을 읽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성화하고 상담 공부와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다. 비로소 실천하는 역행자가 된 것이다.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 3가지는 평생 내 상상 속에 물렸을 것이다. 모든 것이 역행자를 집어든 그 순간 쳇바퀴를 부수고 나온 그때부터 서서히 바뀌었다. 이 책을 읽으며 진심을 느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이 책은 굴루지에 갇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까지 설득시킨다. 최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결책까지 제시한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안내서다. 저는 당장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술에 속삭이며 순리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만난 후 스스로 유학파 영어 선생님이 아닌 교육사업가라는 셀프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케팅 특강도 듣고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굴루지 넌 딱 걸려서 이젠 안 넘어가라고 외치고 목표를 향해 뛰어갑니다.
역행자는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다른 자기 계배서들과 다르다. 구체적인 방법과 왜 그 방법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은 후 몇몇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전국 노래자랑 출연이고 하나는 육상대회 참여다. 역행자는 내 삶의 한계를 넓혀 주었으며 방향도 재설정해 주었다. 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떨칠 수 없다. 저의 남편은 모두 공무원으로 월급쟁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역행자를 읽은 후 저는 제 자의식을 해체하고 경매로 월세 수입 100만 원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한 뒤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또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집이 TV가 없었던 아이들이 스스로 놀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행자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도미노처럼 바꿔놓았습니다. 친한 동생이 갑자기 10,000원을 보냈다. 며칠 동안 역행자는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고 계속 추천했더니 읽자마자 기버 행동을 한 것이다. 책만 수천 권이 있는 헛똑똑이었던 나는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투투전력에 산증인의 대교를 하며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를 하고 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 일어날 때면 이 짓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면 차라리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제 자신이 미친 듯이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직장에 있는 시간이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키우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한심했던 저를 바로 변화시켜준 책입니다. 내가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실천하며 얻은 결과는 4가지다. 먼저 한두 달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을 만들었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130명을 모았고 나만의 독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또 강의, 원고, 협업, 독서 홍보 제안 등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 최근에 나는 앱이 작가가 되었다. 올해 3월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저서 원고를 완성했고 출판사 계약을 마무리 중이다. 나는 앞으로도 쭉 발전할 것이다. 과거의 나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침대를 뒹굴뒹굴하며 온갖 잡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밤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했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행자를 읽은 후 나는 새벽에 무인 카페로 달려가 2시간 동안 기획안을 완성해 제출한다. 2시간의 역행 모먼트를 가진 나는 마음 편히 단잠에 빠진다.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인근 도서관 30권을 좋아했지만 모두 대출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오기에 당장 책을 구매해 읽었다. 책을 읽으면 내가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점점 화가 났다. 그 이후 나는 일주일에 1권씩 책을 읽고 있으며 도서 모임과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 또 운동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운동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감히 내 인생 공략집이라고 부른다. 나는 역행자를 5번 읽었다. 한 번 읽었을 때는 바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했고 2회 했을 때는 오프라인 강연을 듣고 운동과 경제 스터디를 시작했다. 3, 4회독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었다. 5회를 하며 이 책의 개념을 완전 이해하게 되었고 나의 정체성을 투자자로 장착했다. 이 책을 읽은 후 가장 좋은 판단을 하고 중요한 가치를 캐치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너무나 행복하게 미래를 그리고 있다. 역행자를 읽고 1년 사이 참 많이 변했다. 투투 전략을 매일 실천해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수익을 10배 이상 되었다. 또 내면과 외면이 모두 성장하며 5년 만에 솔로 탈출하게 됐다. 물론 아직 부자는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매일 돈, 관계,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역행자가 있다. 자청님의 예전 모습이 바로 지금 내 모습이다. 나는 공부에 열정이 없는 학생이었고 지방 전문 대생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 더 이상 못해 할 수 없어 라는 방어 기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변화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단 한 권의 책을 선물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역행자를 선물할 것이다.
나는 2020년 초 유튜브를 통해 자청을 알게 되었다. 그때 이미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역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은 온라인 바텐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내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 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통이다. 보통의 남자, 결혼해 살고 있는 맞벌이 주부.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불안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래서 물건도 팔고 재테크 수업도 두고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그러다 역행자를 읽었는데 마음이 이상해졌다. 난 곧바로 블로그에 내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에코백 같은 굿즈 제작도 알아보고 있다. 난 벌써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